2025년 11월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노총이 새벽 배송 대신 초심야라는 말을 만들어낸다 말장난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을 고소하라. 이 발언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언어를 둘러싼 정책 갈등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배경, 쟁점,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사소해 보이는 말장난 논쟁에 주목해야 할까요? 무엇이 숨겨져 있고 앞으로 이 대립은 어떤 파장을 낳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새벽 배송 논쟁의 실체. 먼저 이 갈등의 바탕이 된 새벽 배송 논쟁부터 정리해 봅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최근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이 많은 국민의 일상뿐 아니라 택배 기사들의 소득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언어였습니다. 노조가 사용하는 초심야 배송이라는 표현 한 전 대표는 이를 단순한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5시 배송 제한은 결국 새벽 배송 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죠. 이 대립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편의, 노동자의 건강과 수입, 그리고 언어의 정의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한동훈의 논리와 전략 약 30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소비자 편익을 매우 강조합니다. 한 전 대표는 새벽 배송이 맞벌이 부부나 새벽 장보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그는 노동자 관점에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한이 생기면 일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야간 노동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언어 전쟁으로의 전환입니다. 사전을 고소하라는 발언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 전 대표는 단어의 정의 그 자체를 문제 삼고 노조의 신조어 전략을 조롱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언어의 정의가 정책 논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넷째, 정당 정치적 전략도 엿보입니다. 그는 장혜영 전 의원과의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며 여론전뿐 아니라 정치적 경쟁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 합니다. 한동훈의 발언에는 신중함과 공격성이 공존합니다. 언어를 비판의 수단으로 삼고 정책 논쟁을 여론과 정치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입니다. 민노총 택배노조의 반박과 전략. 한동훈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 특히 택배노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조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제안한 것은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 배송 제한이라는 것인데 이는 야간 노동의 과로와 건강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노조는 초심야라는 말을 선택한 데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신조어가 아니라 심야와 새벽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정책적 정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노조는 이 사안을 여론과 제도 논의의 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토론, 사회적 대화 기구 활용, 여론전을 통한 설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 논쟁은 단지 노동자 개인의 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조 관점에서는 정책 변화가 향후 택배업계 전반의 근무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 이 논쟁이 던지는 메시지 약 20분. 이제 이 논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소비자. 많은 사람들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 새벽에 장을 보는 사람들, 생산자와 소상공인들까지 배송 제한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 노동자.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제한이 오히려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노조는 과로 완화와 건강 보장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익 대립이 아니라 노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세 번째 시각 언어와 담론의 중요성. 사전에 고소하라는 발언에서 보듯 이 논쟁은 언어 전쟁이기도 합니다. 단어의 정의, 표현의 경계, 정치적 수사 전략 모두가 정책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각 제도와 정치. 사회적 대화 기구, 공개 토론, 여론의 형성.
방식 등은 앞으로 한국의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또한 언어 전쟁이 정당 간 경쟁의 정치 전략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전망과 결론. 마무리하며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1. 노조와 한동훈 측이 제도적 타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한 보전책 병행. 2. 여론전이 계속 강화되며 언어 정의를 둘러싼 담론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언어 소송이라는 상징적 제스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레토릭의 도구로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점. 시청자 여러분은 이 논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언어 전쟁은 정책 논쟁에서 정당한 수단일까요? 새벽 배송 제한, 노동자와 소비자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이 사안이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열의 불씨가 될까요? 이 논쟁은 단순한 배송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 제도, 노동, 소비 우리 사회의 여러 축이 얽혀 있는 복합적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노동 정책과 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